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컴퓨터 비전 및 딥러닝 책의 프로 A, 파이썬 프로그램 기초의 A.1 토대 쌓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저 녹화를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생각보다 동영상 길이가 길어서 1시간 약간 넘는 분량이었는데, 오늘은 그 A.2 절, A.2절 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어, 앞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함수 들어오면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클래스 들어오면 좀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클래스라는 것은 그 함수하고 변수를 서로 관련된 놈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기능이고, 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객체 지향 언어의 어떤 핵심 개념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뭐, 상속이라든지 또는 뭐, 폴리모피즘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함수 만들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죠. 자, A.2절 함수, 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파이썬은 그 객체지향 언어고요. 현대적인 언어는 거의 다 객체지향 언어라고 보면 되고, 근데 C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C는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스트럭처까지밖에 없고요. C++는 C를 객체지향으로 확장한 언어고요. 객체지향 언어는 이제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데, 음, 먼저 클래스를 왜 쓰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A.1절에서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의 프로그램을 했고, 앞부분에서는 함수를 안 썼는데 뒷부분에서는 함수를 썼고, 함수를 쓰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것을 만들어 썼는데, 실제로 이걸 다른 사람이 활용하게 하려고 하면 그 반대로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기능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 내친김에 평을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리터를 갤런으로, 갤런을 리터로, 마일을 킬로미터로, 킬로미터를 마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단위 변환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단위 변환을 하는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그러면 함수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우리 넘파이도 보니까 넘파이로 만든 어떤 그 배열이 민, 렉스 또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코사인 해가지고 여러분이 봤다시피 수십 개, 아마 100개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왜 유용한 함수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여기 A-11 같은 경우는 파렌하이트 셀시우스라는 함수, 파렌하이트 셀시우스 테이블이라는 함수 두 개가 있죠. 막 여기다 계속 함수를 집어넣어서 수십 개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 단위 변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필경 그거 말고 이제 뭐 그래프 그리는 거 또는 뭐 이런 단위 변환을 한 다음에 통계를 처리하는 부분 해서 막 그 기능들이 늘어날 거죠. 그다음 통계 처리하는데 그래프 그리는데도 함수들이 막 발생하고 그러면 이 단위 변환을 하는 애들 뭐 단위 변환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통계 처리하는 이런 함수들이 이제 막 100개가 넘고 막 200개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걔들이 막 섞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앞쪽에는 단위 변환하던 쭉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적절히 커멘트문으로 주석문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프 그리는 것, 또 주석문 달아서 분할해가지고 아, 통계를 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조금 그 낫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이게 명시적으로 그 서로 관련이 되는 함수들을 그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편의상 그냥 그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주성문으로 서로 구분하는 정도라는 거죠. 클래스는 걔를 묶음으로 묶습니다. 따라서 코드가 되게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도 그 깔끔하고요.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dir np를 하면 np가 제공은 쭉 나오죠. 음. 그래서 그 어떤 클래스가 떤 함수들을 제공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 쉽게 관리를 하고 어, 들여다보고 활용을 하고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묶으면 그 클래스만 딱 떼다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성이 아주 뛰어나게 되죠. 리유저빌리티가 아주 좋아진다.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의 아주 큰 장점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언어가 객체 지향을 기능을 가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안 쓰던 그냥 함수 두 개를 그냥 앞쪽에 배치하고 그 뒷부분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형태를 클래스로 바꿔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복잡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테 권고 드리는 것은 후자,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아, 클래스를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100% 이해를 않고 30%, 50%를 이해를 했어도, 내가 이만큼 이해를 했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걔가 정복이 되지. 야, 이거 정말 어렵다. 이거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잘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클래스에 국한이 됐지만, 여러분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함수들 관련된 거는 묶는데, 지금, 우리 예에서는 단순한 예예요. 그래서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놈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보자. 클래스라는 걸 써가지고.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3행에서 11행까지가 그건데, 그냥 앞에다 클래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함수 만들 때 def 했듯이 클래스 만들려면 앞에다 클래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고 그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템퍼러처 컨버전 이렇게 했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이게 커져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뭐 길이, 부피, 막 그 너비 막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뭐 유닛 컨버전 이런다든지 이름을 이렇게 적절하게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함수를 그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 그 함수 이름은 뭐 우리가 굳이 변경할 필요 없이 똑같이 썼네요.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 파렌하이트 to 셀시우스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썼고요. 매개 변수도 아까 배라고 포스가 있고 포스는 이퀄 2를 해가지고 디폴트 매개 변수로 그거 한번 봅시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수식 계산하고 라운드 해가지고 바로 리턴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함수를 복사해서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면 똑같죠? 리턴 라운드에서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보면 두 개였는데 이제 세 개로 늘어났어요. 이 셀프만 앞에 하나 들어갔죠. 셀프. 자, 여러분 셀프만 하나 집어 넣으면 돼요. 지금은 왜 셀프를 넣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벨, 컴마, 포스 이퀄 1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던 것을 앞에다 셀프에서 셀프, 컴마, 벨, 컴마, 포스 이퀄 1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셀프만. 그렇죠. 파라나이트도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다. 셀프 집어넣고 스타트 엔드 잉크 해가지고 이제 기본 매개 변수 앞에서 한 것처럼 하고 프린트하고 쭉 볼까요? mp.a 렌지 스타트 엔드 잉크하고 그 셀시우스하고 요것만 달라졌네요. 요거. 앞에 프로그램을 보면 호출을 할 때 호출할 때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이렇게 호출했는데 이제는 셀프.점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나요? 요거 이거, 이거 새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요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요 테이블이 요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이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를 호출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이 호출을 할 때 그 앞에다 셀프점 요거 붙인 것만 달라졌죠. 그렇게 하고 음 13행부터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메인 프로그램. 그래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 이상하게 무슨 셀프라는 게 그 매개변수 목록 속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함수 호출할 때 왜 역시 그 셀프라는 거 붙이고, 뭐 이런 정도만 의아하고 나머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셀프를 우리가 그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셀프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얘를 클래스로 바꾸면 호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데 그걸 조금 들여다보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파라나이트 또 셀시우스 또는 파라나이트 셀시우스 테이블을 그냥 날 것으로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클래스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출은 못해요. 앞에서는 우리 그냥 호출했잖아요.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13행을 보면 T는 템퍼러처 컨버전 이렇게 했어요. 그 템퍼러처 컨버전은 보니까 이게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란 말이에요. 클래스. 13행은 뭐냐면 템퍼러처 컨버전이라는 클래스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변수가 를 t로 하자 이런 뜻이죠. t. 즉 13행을 실행을 하고 나면 t는 템퍼러처 컨버전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 11-A-12, 12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고요. 실행이 다 마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20행이네요. 템퍼러처 컨버전 해가지고 그 t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럼 t를 한번 출력하면 이게 뭔지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이 나오고요. 이게 타입이 뭔지 보고 싶으면 타입 이렇게 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템, 메인.점 템퍼러처 컨버전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t는 템퍼러처 컨버전
타입의, 형의 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i는 10 이렇게 하고, i라는 변수 만들어지면, i 하면 이제 int, 이런 형인 거죠. i는 이제 int형인 것처럼, t는 i처럼 변수예요. 변수인데, 얘는 템퍼러처 컨버전 타입의 변수고, 이 i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int 타입이죠. 그래서 i는 int 타입의 변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dir이라는 거 있었죠. 그 dir 해가지고 t가 도대체 그 어떤 그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np라는 모듈이 어떤 함수를 갖고 있는지 dir로 봤듯이 해보면, 여기 뭐 그 두 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이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하고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t는 템퍼러처 컨버전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됐고, 템퍼러처 컨버전 클래스는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하고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이라는 그 함수를 두 개를 내부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t라는 애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정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만들면 얘가 내부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막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뭐 클래스 딜러트리 딕트 dir 덕 뭐 EQ 포맷 G 뭐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파라나이트 셀시우스가 있으니까, 이 t를 가지고 내가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죠. 점 찍는다고 그랬죠. t점 해가지고, 즉, t라는 변수에 소속되어 있는, 즉, t가 가지고 있는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하고, 우리가 할 때, 그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를 할 때 벨하고 포스를 줘야 되죠. 그래서 벨만 줘볼까요? 그럼 포스는 이제 디폴트가 되니까요. 120 한번 해볼까요? 120.0 이렇게 하면 계산해서 48.9를 준다는 거죠. 또는 t.테이블은 뭐 줄일까요? 테이블을 10에서 시작해서 30까지 2도 간격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듬성듬성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준다는 거죠. 즉, 20행에서 만들어진 템퍼러처 컨버전형의 변수 t는 자기 내부에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라는 함수하고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걔들을 사용을 할 때는 t점 하고 이제 함수 이름을 치고 적절하게 매개 변수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유익하죠. 매우 유익해요. 자, 우리가 그 지금 이제 비록 두 개의 함수만 있는데 요것을 뭐 반대로 셀시우스로 패러나이트로 바꾸는 거 또는 그 기능을 늘려서 뭐 마일을 킬로미터 마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함수를 늘리면 그냥 t는 그 늘어난 만큼 또 그걸 내부에 함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프라는 애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t라는 그 변수를 만들면 필경 t점 하고 이제 그 함수 이름을 적어가지고 주는데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 이렇게 호출을 하면 t를 호출을 하면 얘가 우리가 그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s는 또
그래서 우리가 변수는 내가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어요. 정수 변수를 내가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듯이 클래스 변수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20행은 템퍼러처 컨버전형의 그 클래스 변수 t를 만들었고 21행은 s를 만들었고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t도 함수를 두 개를 내부에 가지고 있고 s는 또 s대로 자기 독립적으로 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죠. 자, 그러고 t.Fahrenheit to Celsius 테이블을 호출을 하면 Fahrenheit to Celsius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 t가 호출을 했어요. s가 호출한 게 아니라. 그러면 t가 호출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t가 이 셀프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셀프를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음, 이 같은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기처럼 같은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앞에 셀프를 붙이고 셀프점 이렇게 호출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만 여러분이 그 주의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그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멤버 함수라는 또는 메서드라고 그래요. 뭐 같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 멤버 함수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이 책은 그냥 멤버 함수란 말을 쓰고요. 어떤 책은 메서드란 말을 주로 쓰고요. 또 이제 줄여서 그냥 뭐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헷갈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멤버 함수는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함수를 멤버 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멤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t라는 애는 템퍼러처 컨버전 타입의 변수인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 변수로 우리가 그 객체 이렇게 불러요. 객체. 그래서 t는 그 어, 변수인데 이제 객체 변수죠. 객체 변수. 오브젝트 배열이고 객체 변수인데 줄여서 그냥 객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객체도 변수다. 근데 그 클래스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t가 이제 그 객체 변수, 즉 객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변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는 어떤 때는 뭐 객체 이렇게 해도 부르고 뭐 많이 혼합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그 아까 우리가 해봤던 그 DIR 해가지고 T라는 객체가 내부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면 페라나이트 셀시우스하고 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독이라는 게 우리가 안 만들었 때도 있는데 그 뭐 이런 딕트, DIR, 닥, 이니트 이런 애들은 안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독 같은 경우는 그 헬프 명령 같은 거 쓸 때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앞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클래스 템퍼러처 컨버전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페라나이트 셀시우스하고 페라나이트 셀시우스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에 그 더블 코테이션 마크 세 개를 하고 뭐 문자열을 쭉 준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세 개를 해서 이렇게 끝냈어요. 그러면 4행부터 8행처럼 이렇게 세 개의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이제 그 문장들을 묶어 놓으면 이게 바로 이 독 속에 저장이 돼요. 독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개를 하고 한글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고 그 T라는 객체에
독이라는 변수를 살펴보면, 음, 점 그걸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사용법은 뭐고, 어떤 변수,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싶으면, 요 독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코테이션 마크를 써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 써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만든 이 클래스를, 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독을 출력을 해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렇게 이제 헬프 해가지고 T를 하면 이 독이 이제 보이죠. 음. 자, 클래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확장성이 있는 것도 아주 좋아요. 클래스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묶음 속에 여러분이 필요한 멤버 함수를 추가만 하면 된다. 자, 여기서는 뭘 해보냐면, 음, 아까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하고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테이블 두 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화씨를 섭씨로 그다음에 화씨를 섭씨 테이블로 바꿔주는 두 개의 함수를 더 집어 넣어보자. 이렇게 되면 이 함수만 추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얘가 A의 14군요. 그러면 이제 멤버 함수가 4개가 됐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뭐 아까 했던 거 뭐 dirt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네 개의 멤버 함수가 들어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t 셀시우스 또 100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셀시우스 100도를 페르나이트로 변환하면 212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러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212도가 진짜 100도가 되는지 볼까요? 거꾸로 역변환하면 돼야 되죠. 12도. 오타가 있네요. 100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유용한 화실을 섭씨로,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프로그램이 꽤 깔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네 개의 함수가 클래스 바깥에 날 것으로 나와 있고 호출도 클래스가 아닌 형태로 그 메인 함수 호출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어떤 다른 프로젝트에서 뭐 여러분 친구나 누가 야, 너 템퍼러처 컨버전 하는 그 클래스 있다면 나 좀 주워. 나 그거 짜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DIR을 해보면 여기 이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닛. 이닛. 이닛은 얘도 이제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아주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여요. 왜 자주 쓰이냐면 이닛은 함수인데 우리가 요 29행이군요. 이게 29행에서 템퍼러처 컨버전 클래스 타입의 객체 변수, 객체를 만들 때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함수거든요. 이니시al 함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뭔가를 지정을 해놓으면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그 객체를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니까 아주 유용하죠. 물론 뭐 그 객체를 만들 때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닛을 생략해도 좋고 이닛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아무것 명령을 안 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닛은 우리 이제 생성자라는 멤버 함수고 줄여서 그냥 생성자 함수 또는 영어로는 컨스트럭터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는 뭘 하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 반올림하는 자릿수를 디폴트 값으로 지정하는 이제 그런 걸 해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제 코딩을 했냐면 한번 봅시다. 지금 삼행의 클래스 템퍼러처 컨버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앞에 있던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파라나이트 셀시우스 테이블, 셀시우스 투 파라나이트, 셀시우스 투 파라나이트 테이블이 있고요. 지금 4행, 5행에 있는 이닛 함수만 하나 추가가 된 거고 얘는 이제 생성자 함수죠. 그리고 보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죠. 셀프하고 포지션. 셀프는 기본적으로 다 붙인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매개 변수는 지금 포지션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5행에 보니까 그 이 포지션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포스라는 그 변수다 집어넣었어요. 네, 집어넣었죠. 저장을 해놨죠. 근데 희한하게 포스라는 그 변수 앞에는 셀프가 붙었어요. 셀프가 붙었어요. 셀프가 붙은 저런 그 변수는 아주 특수한 변수예요. 그래서 안 붙은 애하고 붙은 애하고는 기능이 구분이 돼요. 뭐 변수로서 역할은 다 하는데 얘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 셀프가 붙은 포스 같은 변수는 그 멤버 변수라고 그래요. 멤버 변수. 멤버 변수. 아주 유용한 변수예요. 멤버 변수. 즉, 포스는 이제 멤버 변수가 됐다는 거고.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 가보면, 메인 함수에 가보면, 템퍼러처 컨버전 하고 매개 변수 3을 줬네요. 아까 매개 변수가 없었는데, 이제 매개 변수 3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 이 3을 인수로 주면 이 3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그러면 이 이닛 함수, 생성자 함수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포지션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지션을 그 멤버 변수인 셀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가 된 포스에 집어넣죠. 그러면 포스라는 멤버 변수는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이라는 값을. 그 다음에 T1.Fahrenheit to Celsius 테이블 이렇게 했죠. 그 T1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28행에서 그 파라나이트 셀시우스 테이블을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고 여기 보면 셀프.점 파라나이트 셀 하고 파라나이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 파라나이트 투 셀시우스 가보면 벨하고 이 라운드 함수에서 여기 이제 그 셀프.점 포스 이렇게 했죠. 이게. 그러니까 그 반올림 자릿수를 지정하는 그 인수에 셀프.점 포스를 줬단 말이죠. 이 셀프.점 포스예요. 셀프.점 포스. 5행에서 포스는 셀프를 붙였기 때문에 멤버 변수가 되고요. 멤버 변수는 그 이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함수들이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 내에서 글로벌이 돼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셀프.점 포스를 하면 바로 이 셀프.점 포스가 되고 아까 그 여기서 3호로 호출해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포스가 3이 됐기 때문에 요게 3이 되고 이제 셋째 자리에서 그 반올림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셀프.포스가 있죠. 셀시우스 페르나이트에서도. 얘도 똑같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3이 돼가지고 그 첫째 자리에서 하게 되고 그러죠. 자,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걔는 첫째 자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템퍼러처 컨버전 1을 해가지고 또 다른 객체를 만들면 돼요. T2라는 객체를 여기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T2.8 셀시우스 테이블을 하면 요 T2는 그 만들 때 1을 줬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에 1이 되고 포스가 1로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각각 객체는 독립적인 멤버 변수, 포스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T1은 3으로 설정이 돼 있고 T2는 1로 설정이 돼 있고 만약 여러분이 또 다른 6자리에 서고 싶으면 T3라는 거 만들면 거기다 6을 주면 어, 걔는 또 6자리에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편리하게 그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닛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 왜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더불어서 그 앞에 셀프를 붙여서 그 멤버 변수를 만드는 방법도 배워버렸어요. 그 멤버 변수는 그 클래스, 같은 클래스 위에 들어있는 모든 멤버 함수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속에 어떤 글로벌 변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한번 이것을 잠깐만요. 얘가 프로그램 15죠. 자, 여기 이제 그 코스라는 멤버 변수도 있고 이니트라는 이제 생성자 함수도 있고 그렇죠. 실행 나오고 해봅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같은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 멤버 함수들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바깥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요. 즉, 지금 T1이 살아있죠. T1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T1.force를 출력을 하면 3이 출력이 되죠. 출력되죠. 아까 3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 객체에서도 그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읽어볼 수도 있고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러죠.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T1.force는 뭐 5로 설정을 하고 해보면 보세요. 자, 이 행에서 그 3월 매개수 변수를 주니까 여기 이제 그 이니트를 타고 들어가서 포스라는 멤버 변수가 3이 됐고 이제 3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35의 행에서 T1의 포스를 접근해가지고 값을 바꿔버렸어요. 5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포스가 생성자가 만들 때는 생성을 할 때는 3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5로 바꿔버리니까 포스가 이제 5가 되고요. 지금 이 T1.8 to 셀시우스로 호출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5자리까지 포스가 5가 돼가 5자리에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T1을 해보면 여기서 또 해볼 수 있죠. T1에 5자리에서 출력을 하죠. 5자리. 즉, 멤버 변수는 그 객체에서 걔를 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바보 같죠. 좋은 코드가 아닌데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는 음, 마무리가 됐네요. 물론 이제 클래스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기에 담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든지 뭐 다형성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공부하는 데는 일단 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놔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책에서 이제 코드를 보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에 점 찍고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우리가 지금 그 템퍼러처 컨버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실험을 한번 해봤듯이 텐서플로우나 오픈CV를 개발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클래스 속에 그 필요한 보통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필요할 만한 그런 그 유용한 그 멤버 펑션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점을 찍어가지고 걔를 호출해 쓴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은 이걸로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자료고죠. 리스트 튜플 딕셔널 셋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